사실 저는 그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그날 주식이 많이 떨어지는지도 몰랐고요. 지나 보니까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지금 벌써 수익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 팀장님. 안녕하세요, 명 선생님.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어땠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듣기로는 지난주에 주식시장이 엄청 떨어졌다고 들었어요. 명 선생님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떠셨어요? 제가 프로젝트 2억의 운명을 시작했잖아요. 그게 시작하자마자 1,500만 원이 빠졌어요. 1,500만 원이요? 네. 지금 괜찮으세요? 뭐 다행히 지금은 많이 회복돼서 별 타격이 없습니다. 양 팀장님도 지난주부터 투자를 시작했잖아요. 네. 지난주 월요일에 코스피가 역대 최대 하락폭을 네, 기록했는데 맞아요. 기분이 좀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그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그날 주식이 많이 떨어지는지도 몰랐고요. 지나 보니까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지금 벌써 수익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오, 대단한데요. 최근같이 안 좋은 장에서 수익을 기록 중이라니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명 선생님이 잘 알려주신 덕분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수록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공부해 볼까요? 일단 지난 시간 요약부터 복습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는 안전자산을 배웠는데요. 돈이 갑자기 필요해졌을 때 필요한 돈, 비상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투자를 하는 처음에는 여윳돈으로 투자를 해야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돈을 불리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자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를 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돈이 필요해지면은 때때로 자기의 무형 자산, 보이지 않는 내 돈, 즉 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완전한 투자자가 되고 실력과 경험이 쌓이면 때로는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 역시 모범생입니다. 사실 개인의 자산 관리 방법,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것도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이랑 비슷하거든요. 제가 그림을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자, 아직은 기업의 재무 분석이라는 게 낯설겠지만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이제 보통 기업은 네. 자산이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이제 뭐 회사채라든지 대출 등을 활용해서 네. 사업을 해요. 네. 두 가지를 합쳐서 자산이라고 부르죠. 네. 이제 사업을 하니까 거기서 이익이 나올 거예요. 네. 이익. 그리고 부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자 같은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익이 비용보다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순이익이 발생하겠죠. 그죠? 이익이 네. 발생해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네.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 내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이자가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망하겠죠? 그쵸? 그러면 망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기업은 비용보다 더 큰 이익을 내서 순이익을 남긴다라는 얘기죠. 자,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자기 자본이 계속 쌓이게 되고, 네. 그러면 또 더 많은 부채를 감당할 수가 있게 돼요. 음.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산이 커지고 네. 사업의 규모가 커지겠죠. 네.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이익도 늘어나고, 어. 물론 이제 부채가 커졌으니까 비용도 늘어나겠지만 네. 이익이 증가하는 폭이 더 크면 순이익도 같이 증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자산이 증가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가게도 자기 자본과 부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제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네.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네. 또 배당을 받고 네. 그걸로 대출 이자를 갚고도 남으면 그 돈을 계속 모아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또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투자금이 많아지면 수익도 많아지겠죠. 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월급도 많아지고 대출이 늘어나면 이자도 많아지겠지만 수익이 나는 속도가 더 빠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고객님처럼 네. 투자 수익이 월급보다 더 많아지는 네. 대출이 늘어나도 더 빠른 속도로 자산이 증가할 수 있을 거예요. 음. 이게 바로 돈 관리를 제대로 하는 개인의 모습인 거죠. 멋지네요. 근데 아무래도 대출 없이 자기 돈으로만 투자를 해서는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 많이 느릴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대출 없이 가게를 꾸려 나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서울이나 경기도에 집 한 채에 최소 5억에서 10억 정도씩 하는데 네. 대출을 받지 않고 월급만 받아서 어, 투자하고 자기 돈으로만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꿈도 못 꿀 것 같아요. 못 사요. 그쵸? 그런데 내가 만약 경기도에 10억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네.
서울에 있는 20억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내가 대출이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아무래도 대출이 많이 늘어났겠죠. 그쵸? 그런데 나는 앞으로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클까요? 더 가난해질까요? 대출이 늘어나서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가난해질 것 같아요? 아니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더 많이 그리고 빨리 오르니까 더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자꾸 투자를 주식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돈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주식, 부동산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부채는 갚아가는 게 아니라 적정한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하면서 네. 관리하고 결국에는 키워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빨리 자산도 많아지고 부채도 많아지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양 팀장님도 금방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복습을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네. 잠깐 쉬어가다가 진도를 또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